오늘은 두 번째 배감성 노래입니다. 배감성은 제가 작사를 했고요. 그리고 한치용 씨가 작곡한 노래입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노래죠. 배감성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성이고요. 저도 95년도 이후에 줄기차게 다녔습니다. 갈 때마다 정말 감동을 자아내는데요. 그 감동에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바로 슬픔과 그리고 애잔한 미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와닿고 고을에 관한 시집을 6, 7권 정도 쓴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배감성에 관한 시입니다. 오늘은 먼저 한치용 씨가 부르는 배감성 노래를 들려드리고 끝난 다음에는 짧은 시간 동안에 배감성과 연관된 역사를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20여 장의 사진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질 좋은 사진을 보면서 차근차근히 배감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배감성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고 싶다. 옹 칼바람 소리 아파트 단지를 휩쓸고 우두둑 빗결들 옷깃으로 흘러들 때 내 가슴이 벌떡거리며 그곳이 생각났다. 너른 들판이 산처럼 밀려 제자하의 물결 위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곳, 그 활 같은 능선 하얀 돌덩이 너른 초록 풀밭만이 옛날 역사를 통째로 안겨주는 곳, 그곳 배감성이 생각난다. 다 죽어버리고 화살촉마저도 남지 않고 가루로 바스라져 그토록 갈구하던 자유로움만이 바람 소리로 날리고 있는 곳, 그곳 고구려의 성이 생각난다. 가고 싶다. 웅 칼바람 소리 아파트 단지를 휩쓸고 우두둑 빗결들 옷깃으로 흘러들 때 내 가슴이 벌떡거리며 그곳이 생각났다. 너른 들판이 산처럼 밀려 제자하의 물결 위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곳, 그 활 같은 능선 하얀 돌덩이 너른 초록 풀밭만이 옛날 역사를 통째로 안겨주는 곳, 그곳 배감성이 생각난다. 다 죽어버리고 화살촉마저도 남지 않고 가루로 바스라져
그토록 갈구하던 자유로운 만이 바람 소리로 날리고 있는 곳, 그곳 고구려의 섬이 생각난다.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고구려에 관한 책들을 우연히 찍게 된 건데 물론 이거보다 더 많죠. 그 중에 고구려의 겨울, 고구려의 마음, 고구려 소리 이외에도 아마 3권 내지 4권 정도가 더 있는데 고구려 마음속에 오늘 한치홍 씨가 부르는 노래의 시가 적혀 있습니다. 자,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구려는 성의 나라입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이것이 주로 몽골인들이 한 얘기라고 전해지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기마군단을 통해서 벌판을 달리고 배를 통해서 바다를 항해하고 동시에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의 나라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성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또 구체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성은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성과 다르죠. 그것은 전략과 전술, 그리고 국토관리 방식, 백성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방식, 그리고 국가관이죠. 즉 지배계급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집단의 미학과 사상도 표현된 것이 성이라고 판단합니다. 고구려는 성이 많아서요. 고구려가 멸망할 때 삼국사기나 구당서에 보면 176개의 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성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군사적 기능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200여 개가 넘는데요. 남한 내에서도 발견되듯이 북한에서는 약 500여 개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큰 성부터 작은 성 또는 보루까지 합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특별하게 성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고구려 성의 분포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하전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그리고 이렇게 내륙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남한 내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안동시 일부가 고구려 영토였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에 있는 것은 고구려 영토였습니다. 청송, 포항 외곽까지가 고구려 영토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반도 여러 지역에서도 있고요. 그리고 대전도 물론 마찬가지고 충주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 기억에는 2005년도 이 정도까지는 우리 한국 국내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수용되질 않았어요. 그 전에 일부 학자들이 고구려 성의 존재를 주장했거든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지만 지금은 받아들입니다. 보여드린 이 책은 고구려 산성과 해양 방어 체제, 북한 지역까지 직접 가서 5명의 학자가 공동으로 낸 책인데요. 이 책이 2000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은 현장을 직접 샅샅이 답사한 것이고요.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신영식 교수, 그 다음에 제가, 최근영 선생님, 오순재 박사, 그리고 북한에는 서일범 교수가 직접 북한에 들어가서 우리를 말하면 연구교수랄까요? 연구원이랄까요? 가서 샅샅이 조사한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에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 이후에 나온 책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성은 산성과 평산성, 평지성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요. 근데 해양방어체제, 섬방어체제는 제가 만든 말인데 고구려는 당연히 해양방어체제가 있고요. 섬에도 방어체제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있는 거지만 이런 것을 용어화시키거나 개념화시키지 못했었는데 해양사 전공자인 저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릴 거는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보통 우리 성도는 고로봉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냥 삼택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포곡형이라는 한자를 쓰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여기 터가 좋네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뒤에는 높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낮은 산이 있고 좌청룡 우백호가 있고 앞에는 강이 흐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배산 임수지형이고요. 앞에는 또 하나의 성이 있어서 안산이 있는 겁니다. 완벽한 풍수질인데 거기에 걸맞는 것들은 고구려 성이에요. 제가 고구려 지역과 만주, 남만주 일대를 답사하면서 느낀 것은 풍수지리의 풍수의 전형적인 것은 바로 우리 지역이었구나.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고대 사상의 원류 또는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중국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발해만을 중심으로 한 지역, 유화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 동쪽 이런 지역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에는 정문이 있지 않습니까? 정문이 들어가면서 옥문이라고 그러는데 항아리 옹자예요. 도관에 든 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장독대가 아닙니다. 이 옹성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면은 저기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인데 물론 다른 나라도 그런 구조를 다 채용하지만 고구려가 좀 특별한 것이고요. 나중에 다른 산성을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치라는 것. 백암성 그러면 사람들이 치를 떠올리는데 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말 그대로 성벽 가운데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네모 형식으로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으로 그렇게 되면은 방어자 입장에서는 방어하는 면적이 넓어지게 되니까 훨씬 유리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작은 창자 보면 돌기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톡톡 돌기가 튀어나온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백암성이 그래도 아름답고 견고한 백암성이 피어지만 5개 정도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이렇게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리고 성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구조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산성 부분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죠. 자, 이것이 바로 천리장성입니다. 천리장성에 관해서는 위치가 종점과 출발점이 서리 각각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삼국사기 기록만 제가 여기 썼거든요. 동북쪽 부여성부터 동남의 바다까지 천여리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성이 당연히 있었는데 이 성을 그 당시 때 연결시켰는데 일반적으로는 천리장성 그러니까 중국적 사고에 젖어서 중국의 만리장성처럼 벽으로 생각했던 거죠. 월 개념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고구려가 있었던 자연지형과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구려의 관리 방식과 백성들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미학을 고려할 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천리장성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성들을 이것을 연결시킨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시스템 이론을 적용을 합니다.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인체 구조와 비슷한 건데 그냥 영어로 말하면 시스템 시로리 그러는데 시스템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고구려는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것 또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독특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부여, 고구려, 그리고 발해의 일제 도성이죠. 수도가 아닌 성이 있었던 부여지역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비사성까지를 보통 천리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지역을 보니까 이렇게 성들이 많은데 보시는 것처럼 백암성이 여기 있습니다. 유명한 요동성이 있고 안시성이 있고 건안성이 있고 비사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 전쟁 과정 속에서 당태종군이 수군으로선 비사성을 점령하고요. 그리고 권한성으로 접근해 들어온 겁니다. 이쪽에서 물론 들어오지만 그리고 수양제군은 바로 요동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안시성에 가기 직전에 백암성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도 제가 다음 편에 상세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것이 바로 백암성입니다. 백암성 보이시죠? 백암성 뭐 보면 아시죠? 이게 지금 유화전선인데요. 저는 북경은 이 서쪽이라고 보지만 유화전선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여기 백암성 흰바위란 뜻이죠. 흰바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지만 백암성은 흰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의 성들은 화강암이라든가 석회암으로 이루어졌는데 주로 화강암이지만 여기는 이렇게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흰색인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가슴에 와닿는 거죠. 슬프기도 하고 요동지방에서는 요동성, 안시성, 백암성이 3대 성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지형은 구당수에 보니까 이 성은 산을 등지고 물가에 붙어 사면이 험하고 가파르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상한 성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멀리서부터 여러분과 함께 걸어 들어갑니다. 보니까 이렇게 우동지방처럼 이렇게 넓은 곳이 있죠. 물이 잠깐 보이는데 이렇게 벼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벼랑.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사례에서 본 그 내용입니다. 이 벼랑에 기대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백암성은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방어력이 뛰어난 곳이로구나 알 수가 있어요. 동네 가까이 가보니까 이게 연주성촌이거든요. 동네 가면 동네 담장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돼지우리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엇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성돌입니다. 성돌. 성에 있었던 돌들을 빼내어가지고 동네에서 도로공사라든가 집이라든가 아니면 축사에 쓰고 있는 거죠. 고구려의 성이 이렇게 여러분 대우받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마음을 갖고 보면 슬프기도 한 거죠. 자, 멀리서 보니까 정문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표지석이 있습니다. 이게 고려 백암성이 보고 있습니다. 정문을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북쪽으로 튀어서 일레 북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엔 다시 세웠죠. 멀리서 보이는 것이 점장대. 이건 겨울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여름입니다. 연주성, 산성. 이것이 바로 백암성입니다. 자, 645년에 요동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수나라의 공격에서 성공한 성이죠. 대단한 성인데 결국은 화공 때문에 당태종군에게 결국 함락당하고 매우 많은 사람들이 군인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이후에 온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당태종과 이적이 공격을 하는데 이적은 정문으로 공격을 하고요. 당태종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적을 서북쪽으로 공격해서 백성들이 여기서 필상전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선대음이 성주가 몰래 항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백암성이 슬픈 겁니다. 당연히 여기는 일시적이지만 당나라가 암주라고 여기서 설치를 해요. 그리고 선대음을 자사로 임명하죠. 물론 그 위에 고구려가 즉시 반격으로 찼지만 아까운 거죠. 자, 이제 사진을 봅니다. 멀리서 제가 서문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렇게 내성과 외성을 다루는 선이 있고 사람들이 보이는 점장대가 보입니다.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서면에서부터 북벽으로 가는데 칩입니다. 벽. 이게 높이가 지금 10여 미터지만은 더 높았죠. 그리고 이것이 치인데요. 상세히 보여드립니다. 고구려의 아주 특성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백암성에 남아있고 이 치는 독특하고 특별하죠. 보세요. 이렇게 여기는 56m라는 측정치가 나왔는데 60m 정도라고 그러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화살을 쐈을 때 화살의 거리에서 양쪽 2배가 되는 것을 치 간격으로 보는 걸 원칙을 하지만 그건 지형에 따라서 또는 방어자의 목적에 따라서 그 크기와 거리 간격은 다릅니다. 백암성입니다. 보세요. 저는요, 사람들이 백제신라성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할 수가 없지만 백제사나 신라사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고구려 성들은 표면은 이렇게 말끔한데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자로 견치석 그리고 개 이빨처럼 빼죽한 송곳니처럼 빼죽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서도 비슷한 용어를 쓰고 있는데 사각추형이란 말도 쓰고요. 이렇게 이제 맞물리는 쐐기 형태로 돼서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축성술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아요. 일본의 에도 시대 때 이후에 성들을 잘 쌓습니다. 저는 고구려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중국의 성들은 이런 성들이 아니라 진흙으로 쌓은 벽돌 성들이죠. 이거는 여기는 석회암이지만 대부분의 화강암들 이렇게 쌓은 것. 이거는 경제력 그리고 공학의 결정체예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자, 다시 보니까 이렇게 무너진 것도 있고 치가 보입니다. 다시 보이죠? 석화사진문화연구소에서. 자, 사진 좋죠?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북벽 위쪽에 올라가면서 아래쪽을 향해서 찍은 거니까 이렇게 연주성 마을이 보이고 그다음에 요동벌이 보이면서 이쪽에는 태자가 흐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들으셨죠? 태자. 그 태자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사진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데요. 치 구조입니다. 치인데 여기는 치가 보시는 것처럼 위폭이 10m가 넘거든요. 그리고 물론 높이도 1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하중을 이기기 위해서는 독특한 구조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 밑단 구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 이럽니다. 이건 첨성대의 미학과 거의 똑같다. 그러니까 첨성대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런 특별한 기능 때문에도 뛰어나고 국보로 좀 되지만 아름다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석조 미학을 얘기하는데 고구려 성에 가보세요. 이런 성벽의 치가 이런 아름다움, 제가 나중에 석성걸 보여드려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학적 관점, 미학을 고려해서 성을 쌓았는데 이유는 이거는 단순한 방어 공간이 아니라 생활의 공간, 문화의 공간이기 때문에 고구려인들은 그걸 염두에 두었다는 것이죠. 이게 백암성 치예요. 자, 표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라가 망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죠? 지금 나라가 망한 걸 경험한 사람이 이 땅에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만 6.25 때 한번 망할 뻔한 걸 경험한 분들이 지금 나이 든 노인네들이죠. 그럼 나머지는 나라가 멸망한다는 걸 뭔지 몰라요. 이게 바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끌려가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방영했습니다마는 심지어는 오늘날의 청해성, 티벳과 가까운 곳이죠. 사천성, 감석성까지 끌려갑니까? 다시 위에서 본 겁니다. 내성, 그리고 여긴 성박. 보시는 것처럼 요동벌. 천천히 보세요. 이끼도 끼어있고.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요 성벽의 색깔과 이겁니다. 이게 석회암 광산지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가능하면 현지에 있는 석재를 가지고 성을 쌓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물론 그 당시 때 만주도 똑같죠. 화강암 지대거든요. 그래서 주로 화강암을 썼는데 라통산성처럼 길림 근처의 라통산성처럼 그리고 특히 백암성은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석회암을 갖고 성을 쌓았으니까 흰바위 그래서 백암이란 말이 붙은 겁니다. 중국인들이 발굴 현장인데요. 완료되면은 이제 더 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만 걱정되는 거는 여기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고 접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우연히 찍은 건데요. 안 됩니다. 안시성도 접근이 안 돼가지고 제가 95년도 본 이후에 내부를 못 들어가 봤어요. 누구 마음대로 들어갑니까? 중국 정부가 우리 학자들을 한국 사람들을 들여보냅니까? 안 되죠. 들여보내면은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지만 소수 사람들은 고구려 지역을 연구할 때 사실은 엄청나게 위험을 무릅쓰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나중에 혹시나 붙잡혀가기도 하고요. 이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앞에서 연구한 학자들 몇몇은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정확히 몇몇이라고. 치가 보이고 위에서부터 백암성이 사진상 애매한데요. 치가 있으면은요 한 벽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벽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긴 벽이. 그럼 치를 여기 쌓잖아요. 그럼 안쪽에도 똑같이 치 같은 구조를 만듭니다. 그 대신 약간 비끼게 하는 거죠. 비끼게 하게 되면은 양쪽에서 지탱하게 되니까 성벽이 튼튼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성벽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치기를 했을 때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안쪽에도 똑같이 치 구조가 있는데 그 대신 약간 엇갈리게 한다는 것. 이게 고구려 산성의 특징 중에 하나죠. 성벽. 자, 다시 제가 안쪽에서 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바깥에 있는 치를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안쪽 치들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치는 탁 건너가 가지고 이쪽이 아니라 요쯤 되겠죠. 요 바깥쪽에
치가 나와 있는 겁니다. 특히 바깥이니까 더 견고하게 쌓았겠죠. 이렇게 맞물리는 구조로, 엇갈리는 구조로 쌓은 것이 고구려 산성입니다. 그리고 견치석 있죠. 이거 진짜 아름답고요. 고구려가 뛰어난 건축 공학술을 가졌다는 거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려요. 장곤청이라든가 기타 분석한 게 있습니다. 건축하는 사람들과 같이 정말 대단한 것이죠. 자, 멀리 보입니다. 이렇게 이게 점장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내성과 바깥성을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사항전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게 되면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정하기 때문에 제가 책을 썼습니다. 여기 안 가져왔는데 말타구 고구려가 다른 책을 보게 되면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가 바로 고구려였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 외성, 바깥, 외성, 내성, 그리고 점장대 끝까지 철저하게 항전하죠. 이유가 있어요. 고구려는 흔히 말하는 소위 민족전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성벽 구조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과 다른 거예요. 이때 민족이라는 단어, 그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들입니다. 그들. 이 사람들 전체 전쟁이지 지배계급을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역사를 잘 모르고 얘기들 한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제가 성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북벽에서 이제 동벽으로 꺾어집니다. 예수경에 여기 보이고 안쪽. 여기 보면 이런 에델바이스 아시죠? 솜다리꽃 이런 것들이 피어 있어요. 당연히 도라지도 피어 있고 진달래 피어 있고 왜? 우리 땅이었으니까. 자, 보세요. 이거 95년도 아니야. 그 위에 찍은 거구나. 근데 이렇게 제가 내성서 외성으로 들어간 부분에서 성 내부에서 찍은 건데 이렇게 쭉 정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면서 북벽으로 가잖아요. 이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요동벌이에요.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심양이 되는 거죠. 이리 가면 이제 이 95년도에 제가 찍은 겁니다. 그 당시 때. 처음 봤을 때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무너진 폐허에서 요동벌을 바라볼 때. 또 그 당시 때는 젊었으니까. 그리고 똑같은 장소인데 그 이후에 찍은 것들. 자, 여기 중국인들이 오고 있어요. 북벽, 동벽에서부터 북벽, 동벽인데 여기 중국인들이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중국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중국 사람들과 이 길을 걷는 여기 있는 한국 사람들은 심정이 다른 거죠. 다를 수밖에 없고.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겁니다. 달라야 됩니다. 여기가 태자입니다. 지금 이제 들어갑니다. 점장대 안으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여기 태자가 보이고 있죠. 한겨울이네요. 이렇게 태자가 쭉 흘러내립니다. 태자가 결국은 노아 만나면서 요동만 발해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동만 그리고 발해 우리 쪽은 우리의 바다지 중국의 바다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고구려에 수군도 있고 고구려에 어부도 있죠. 고구려 애들이 거기서 수영하지 않았겠어요? 점장대 95년대 모습. 자, 다시 그 이후에 여기서 시원찮은 사진들은 제가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사진들은 바로 석화사진문화연구소에서 찍은 겁니다. 고구려 사진으로서는 가장 최고의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인데요. 석화사진문화연구소에 찍은 점장대. 이 위에 장수가 서서 천체를 바라보고 또 이 바깥에 이 점장대 성 안에 있는 모든 군사 백성들은 이 점장대에서 흐른 깃발을 보는 겁니다. 주의로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영화인들은 왜 이런 걸 안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노래도 안 만들고. 일본? 많죠. 중국? 많죠. 다른 나라? 많죠. 근데 우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치영 씨가 굉장히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데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 당시 때 95년도의 필름이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당시 점장대 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 때도 이런
여장 같은 경우는 대충 쌓은 거죠. 원래 모습이 아니죠. 95년대. 그리고 보니까 태자가 그러고 있는데 저 판단인데요. 배감성은 이런 성 하나만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이렇게 가면서 이런 능선 같은데 곳곳에 이를테면 흔히 말하는 보루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 성을 보호하는 보이성들이 또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있죠. 이거 고구려 성의 특성이고요. 저는 당연히 우리 인체와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이론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고구려는 하나의 중핵성이 있으면요 주변에 여러 성들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결사항전의 구조예요. 왜냐면 한 성이 공격당하면 나머지 성들이 붙어가지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을 전체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무너뜨려야지만 적이 갈 수가 있지 그냥 못 갑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혈자리, 제형으로 혈자리마다 성을 쌓은 겁니다. 혈자리.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가는 거 아니에요. 혈자리에 성들을 쌓았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한 성을 공파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게 만든 게 고구려죠. 이게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성을 단순하게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지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관리 방식과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젊은 학자들은 역사를 공부하는 방식에 관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일부러 이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당시 때 95년도에 찍은 태자입니다. 자, 다시 태자, 겨울에 찍은 태자 사진. 마지막으로 배감성 뼈무덤이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고구려들의 시리즈 두 번째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해석은 제가 하는 겁니다. 배감성 뼈무덤은 이 고구려 소리라는 시집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배감성. 언젠가 말 타고 달려올 그 멋진 목동의 두터운 손길 고대하며, 목동은 노마드, 주몽이죠. 고주몽. 그러나 화리는 환웅일 수도 있고 해모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짜라투스트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언젠가 그 목동이 올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배감성. 배감성의 슬픔이란 제목으로 오늘 강의 시작했는데 정말 슬픈 거죠. 애잔합니다. 그런데 아름답습니다. 폐허의 미, 슬픔의 미,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배감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또 배감성 같은 운명을 맞이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그 당시 때도 쓴 글입니다. 북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됐어.